여러분, 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소년이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1,4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나보다 낫다, 전문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친구, 바로 이 주인공은 요즘 쭈니맨이라는 유튜브로 매우 핫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올해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요. 이미 12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권준 아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어머님의 조기 경제교육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어머님 이은주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쭈니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좀 쭈니맨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쭈니맨이 어떤 친구인지 영상을 통해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쭈니맨의 영상 확인하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14살 경제 유튜버 쭈니맨 권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13살이었을 때 작년 4월 중순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에 이제 대폭락증이 왔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전문가 분이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말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루에 어떻게, 얼마나 하게 하시나요? 일단 주식 공부는 제가 주식을 처음 샀을 때 제 돈으로 투자가 된 거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요. 주식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있고요. 주식 관련 뉴스도 하루에 10분씩 보면서 경제 용어, 주식 용어를 조금씩 보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마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봐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눈빛을 보면 아는데요. 매일 보는 아들이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눈에서 정말 꿀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보시는 우리 쭈니맨은 어떤 아이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보는 저희 아들은 상당히 실행력이 좋아요. 그리고 끈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쭈니맨이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이 네. 됐는데 어떻게 시작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주식을 사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하지 않고 저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하면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주변에서 봤었고 들었어서 너무 겁이 났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3, 4월에 대폭락장이 왔었어요. 근데 한참 뜨거웠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저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종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걱정했었는데 아들은 그때 우연하게 경제 뉴스를 봤어요. 아주 우연하게요. 보다가 갑자기 저를 막 부르면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면 이제 본인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10년 후면. 그런데 저는 처음엔 반대를 했었다가 한 3일 정도 계속 그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모아둔 그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냐. 지금 이자가 얼마냐. 이제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말을 했더니 이거는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길래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13살에 주식 네. 투자를 4월 시작을 한 달에 시작을 했죠. 거잖아요. 네. 그럼 종목 선택이나 이런 건 주로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그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받은 용돈을 다 모아서 그 아이 통장에 넣어줬어요. 이게 언젠가는 대학교나 나중에 애가 커서 장가 갈 때라도 좀 목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적금 통장에 넣어뒀더니 지나가면 누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준 5,000원, 10,000원 이런 것도 아이 통장에 꼽아놨다가 은행 갔을 때 항상 저금했었거든요. 이게 모이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잔치 때도 있었고 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입학, 졸업 이럴 때마다 받은 용돈들. 네네. 아이는 달라고 때를 썼지만 저는 그때마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돈이 돼서 너가 정말 든든해질 거라고 했더니 이제 그 돈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그게
종잣돈이 돼서 이제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아이 같지는 않아요. 이미 일반적인 아이. 13살짜리 아이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경제 뉴스를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전 진짜 정말 우연하게 봤어요. 그래서 동생 저는- 때문에 우연하게 만화를 틀어주려고 하다가 거기서 뭐를 봤냐면 걔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삼땡전자랑 뭐 이제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그죠? 같아요. 카카오톡. 음. 카카오를 사라고 그분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얼핏 들었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그게 너무나 익숙한 기업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제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겁이 났어요. 이게 잘못됐을 때 그 원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전문가가 말을 해도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돈 액수가 크니까 조금씩 그 삼성전자와 카카오부터 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이게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쭈님에는 뭔가 좀 특별한 아이일 거야. 우리 아이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인터뷰 과정을 보시면서 이 아이는 정말 평범한 아이였구나. 이 엄마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또 알게 될 거거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께서 네. 우리 쭈니에게 경제 교육을 일찍부터 시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네. 일찍부터 제가 시킨다고 시킨 게 아니었었어요. 그 애가 5살 때쯤 되니까 로봇 있잖아요. 그때 한참 로봇 시리즈 만화가 유행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 둘 사줬었어요. 3개쯤 사주니까 이게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인데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한 번 갖고 한 일주일 정도 놀고 안 노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때부터 이제 로봇을 쭉 세워놓고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좋아하는 이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판매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로봇가 그분 공장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리고 팔기도 하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되면서 언제든지 로봇과 놀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러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할 때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소비자 관점이 아니고 생산자 관점에서 계속 바꿔준 거예요. 사장의 마인드. 네, 그래서 한 7살 때쯤 되니까 계속 그게 이제 그 생산자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명과 특허를 알려줬어요. 이제 뭐 그때는 딱지가 유행해서 이제 고무 딱지를 한참 쳤을 네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 뭐 사다 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무딱지 회장님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너가 좋아하는 똑같은 이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늘. 근데 아이는 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레파토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요즘 말씀하시는 그 로봇과 딱지에 꽂혀서 진짜요? 제가 퇴근하면 제 가방부터 열어요. 오늘 장난감 새 거 사왔어? 그러면 제가 요즘은 너 가지고 놀지도 않으면서 왜 맨날 사달라고만 해. 지금 그 단계라서 네. 지금 이 어머님의 교육 방법이 저에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 집에 쌓여 있잖아요. 장난감들이. 그러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나 뭐가 있더라도 아이의 관점만 바꿔주면 마인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거를 쭉 해왔더니 좀 프로그램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사겠다고 하면은 뭐 게임 같은 것도 네. 게임을 산다고 했으면은 제가 그래 너가 게임 하는 거는 좋아. 근데 요즘에는 현질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엄마 나 지금 빨리 돈을 이거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된대요. 현질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 현질 구매 포인트가 뭐니? 분명히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그냥 이 하고 싶은 이 욕구, 구매욕, 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아이가 뭘 하나 할 때도 계속 생각하게끔 이 생산자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 구매 포인트를 넣었을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뭐 게임을 바라보든지 장난감을 바라보든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에다가 이제 깔때기에다가 쌀을 우리가 넣거든요. 네네. 깔때기를 또 발명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었어요. 이제 아예 이제 무슨 말만 하면은 이거 내가 발명해 볼까? 이거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난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마인드를 소비자 마인드에서 생산자 마인드로 바꾸는 게 지금 네. 경제 교육의 핵심이라고 지금 첫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작이었어요. 네, 오. 그 시작의 포인트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관심 받을 줄 모르고 네. 아이와 일상 대화 속에서 너무나 재미가 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네네. 아이의 관점만 바꿔주면 그래서 얘한테 딱히 들어간 돈이 없더라고요. 키우면서. 이제 생산자 관점이라는 건 너무나 좋은 관점이었고 네네. 이게 나중에 창업가 그렇죠. 기업가로 이제 쭉 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더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대화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어떤 지식이나 엄마의 관점을 또 아이에게 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가운데 아이의 것을 또 엄마가 받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쭈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5살 그 이전부터 사실 경제 교육에 노출이 된 건데 이제 11살, 뭐 12살 점점 성장할수록 그 경제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법이 좀 성장을 하던가요? 어땠어요? 네, 5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살 때쯤 되니까 본인의 이제 의견을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그만 한 15,000원 정도 되는 미니 자동차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조립해가지고 만들다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기가 팔아보고 싶대요. 네, 7살짜리가요? 네. 근데 저희가 가게를 해요. 네네. 제주도에서 가게를 하는데 가게 한 켠에다가 이거 장소를 주면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말렸어요. 분명히 얘가 유치원도 가야 되고 유치원 다니는 바쁘잖아요. 가게 올 시간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할래 했더니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네네. 해가지고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사업 계획서를 직접 썼어요. 그림도 그리고 제가 알려줬어요. 왜 너가 해야 되는지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했더니 글씨도 쓰지만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구조도 그리고. 그래서 그때 아이 아빠와 이야기를 해서 아이 아빠가 그럼 한번 하게 해주자. 이거 정말 재밌는 거다. 네네. 어릴 때 본인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해서 도매하시는 거기 전화를 했더니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놀던 중고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찾아갔고 마침 세뱃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설날이 네네. 지나서. 근데 세뱃돈을 그때 좀 많이 받아 4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미니카에 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수익률을 꽤 그것도 많이- 아이가 기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런 아이가 거 기획을 했죠. 아이가 그 기획을 7살 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또래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데 저는 그 약간 그 도매라는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라는 걸 7살짜리 아이가 인지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의 좀 영재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게를 네. 자주 데리고 간 게 좀 시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어떤 가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관광 체험장을 해요. 뭐 승마, 카트, ATV, 카페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레저 체험장을 네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100일 때부터 했으니까 한 3살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돈을 버는 거를 보고 본인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뭐를 하면 참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7살 된 저희 딸도 지금 엄마처럼 돈 벌고 싶다고 이게 보니까 뭐 제가 재밌어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7살 때부터 그 카페 머신으로 아메리카노 내려가지고 카페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네, 아이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머신하는 가르침. 저희 네. 딸도 해요, 지금. 네. 네, 지금 그런 자꾸 식으로. 남 얘기 같아가지고 다른 나라 얘기 같아가지고 7살 아이들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7살 때부터는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앞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뭐 사업 계획서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계획서는 그럼 뭐 어떻게 좀 틀을 잡아서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어머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이지 교육들이 않은 게요. 있었는지. 이게 그냥 예.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한 거라서 뭐 제가 뭘 계획하거나 기획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일종의 그냥 그냥 놀이와, 이건 대화예요. 네. 그리고 정말 놀이였었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가 신나하는 그 표정도 너무 재미가 있고 이 미니카를 7살 때 판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도 조금 팔리긴 했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팔리지가 않아서 그렇죠. 한 1학년, 2학년 때쯤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엄마 왜 더 안 팔리지?
그래 너가 그럼 주말에 와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막 미니카도 닦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 2학년쯤 되니까 거기 그 카페에 가장 메인 책상에 앉아서 그걸 쫙 펼쳐놓더니만은 많은 애들 앞에 다 보라고 너무 재밌게 만드니까 또래 고객님들 네네. 고객님들이 엄청 샀어요. 그리고 손님을 하나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마케팅의 과정까지도 스스로 습득을 하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한 3, 4학년 되니까 그때는 네네. 이제 그 레일을 갖다 놓고 레이싱 대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조금씩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네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지대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높이 샀습니다.